안녕하세요, 조용호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배색에 관련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컬러리스트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두 가지 공부해야 된다 했었죠, 그죠? 첫 번째는 뭐다? 조색. 두 번째는 배색입니다. 그래서 조색이나 배색이나 거의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색만 잘해도 안 되고 또 배색만 잘해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교육원에 와서 조색에 관련한 배움을 하고 있는데, 배색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배색하는 방법, 이거를 잘 알아야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모두 잘할 수 있어요. 글쓰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배색의 기본이 되는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색이라는 것 무엇이냐? 자, 뭐 선생님이 뭐 배색 그러면 뭐 배려하는 색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배색하는 색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겉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선생님의 외모는 겉사람, 멋지고 잘생긴 인격은 속사람. 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된다. 미각, 촉각의 감각에 의해서 속사람에게 전달되면 속사람이 뭘 느낀다?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그 감정에 어떠한 뭐 좋다, 나쁘다, 기쁘다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가지 오감 중에서 우리는 어떤 감각이 우리의 컬러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시각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각은 보통 2가지의 것을 담당하는데, 첫 번째는 형태, 모양, 형태. 두 번째는 컬러. 그러니까 형태와 컬러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코는 뭘 가지고? 냄새죠, 냄새. 향기, 냄새. 요거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각은 뭐죠? 맛이죠, 맛. 어떤 맛을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피부는 느낌이겠죠, 그죠? 느낌으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각은 뭡니까? 소리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5가지 감각이 어떠한 감각에 일치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뭘 느낀다? 그 감각의 가장 높은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배색에 대한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꼭 들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강의 그 컬러 고시 카페 강의에 가보시면, 또는 유튜브에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디자인 플러스 강의죠. 네, 디자인 플러스 강의를 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색은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에요. 색을 쓰는 사람들에게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려에 대한 개념, 즉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뭘 잘할 수 있다? 배색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배색 강의를 듣기 전에 디자인 플러스 강의, 그러니까 카페나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 적어도 한 5강까지, 1강에서 5강까지 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디자인에 대한 강의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이제 배색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어떠한 색을 보고 그 색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 거라고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다? 배색입니다. 배색. 배색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각이라는 부분이 컬러를 통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음식을 먹었다. 자, 소금을 먹었다. 그러면 소금이 입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떤 맛을 느끼게 합니까? 짠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뇌가 그 짠맛이 뇌로 전달되면 짠맛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짠맛에 대해서 나쁜 경험이 있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뇌는 뭐래요? 기억하고 판단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야, 짠맛이 나는데 옛날에 이 짠맛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참 생존에 도움이 돼 하고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속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속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뭐 한다고요?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반면에 시각은 눈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맛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거나 우리가 주황색을 봤다 그러면 눈이 주황색을 봤다는 건 소금을 내가 입으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주황색을 먹은 거예요. 입으로 먹은 거나 주황색을 본 거나 똑같은 건데 기간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색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색을 뭐 한 거라고요? 맛본 거예요. 맛본 거. 색을 보고 맛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주황색을 봤다는 것은 시각이 주황색을 보고 뇌로 전달하죠. 그럼 뇌가 해석을 합니다. 뇌라는 놈은 어떤 해석을 한다고요? 1차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면 좋다. 생존에 도움이 안 되면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색에 대해서 뇌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속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속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나 혀의 맛을 보고 뇌로 전달돼서 감정을 느낀 거나 똑같은 건데 눈이냐 입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입으로는 어떤 맛이 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맛이 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눈으로는 주황색을 보고 무슨 맛이 난다 이러진 않잖아요. 미친 거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배색 훈련할 때는 무슨 맛 나지 않니? 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눈으로 맛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본다라고 하듯이 눈으로 어떠한 색상을 보고 맛을 느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연상이라고 해요. 연상. 뭐라고 한다? 연상. 그러니까 입으로는 보통 어떤 맛이 난다 라고 우리 얘기하듯이 주황색을 보면서 어떤 맛이 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건데 혀에서는 맛이라고 얘기하고 눈으로는 뭐 한다 그래요? 연상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상에는 보통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크게 부정과 긍정이에요. 자, 빨간 색상을 보면 부정적인 건 뭐예요? 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여러분 자기 이름 쓰면 어때?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쁠 게 없는데 괜히 기분 나빠, 그지? 네, 왜 그래? 이 부정적인 맛이 나는 거예요. 보통 기억색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뇌가 기억을 할 때 생존에 도움이 되면 뭐라 그래요? 좋다라고 기억하고 생존에 좋지 않으면 나쁘다라고 기억을 한다고요. 원빈을 보거나 되게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살면 도움이 되니까 좋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생을 보잖아요. 그럼 시각이 조선생을 본 다음에 뇌로 보내면 내가 기존에 원빈을 쫙 끌어다가 나랑 비교를 해. 그럼 뭐예요? 원빈이 행복한 건데 나랑 비교하면 어때요? 못생겼잖아. 완전 오징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야, 못생겼어. 생존에 도움 안 돼. 하고 속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내가 준 정보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고 다시 재해석해요. 그래, 맞다. 못생겼어. 그러나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어떤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괜찮잖아. 그래서 난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들 결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못났는데도 되게 잘생겨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요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뇌는 항상 생존과 관련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뇌가 기억한 것에 의해서 부정과 긍정이에요. 근데 똑같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기분 나쁜데 하트 모양은 빨간색으로 해야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냥 빨강인데 어떠한 경험과 기억에 의해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뭐예요? 맛이 느껴진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연상. 그래, 연상.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 선생님이 이제 연상이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야, 이거 뭐가 연상되니?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음식 먹어보고 야, 이거 무슨 맛이 나니? 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배색, 색을 쓰는 거죠.
색을 통해서 선생님 뭐 하는 거야? 요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리.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두 가지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했었죠. 식재료. 그러니까 좋은 요리사들은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똑같은 고추라도 되게 매운 고추, 달게 매운 고추, 시원하게 매운 고추. 그래서 같은 방식인데도 막 비린내를 잡는 방법 또는 고기를 재는 방법, 근데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프로 중에 이제 생활의 달인이거든요. 거기에 맛집들이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생각도 못했던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뎅 같은 경우도 막 하루에 3,000개씩 파는데 그 집 알아봤더니 그 해물 육수가 아닌 사골 육수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컨셉, 어떤 오뎅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에도 컨셉, 뭐 부대찌개를 만드는 데도 아주 엄청난,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재료를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우리 장금이가 그 음식을 먹고 홍씨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걔가 홍씨 맛이 났다는 거는 홍씨를 먹어본 거고, 홍씨가 뭔지 아는 거고, 또 요만큼 넣는데 안다는 건 그만큼 섬세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리를 하는 색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뭐로 요리해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죠. 식재료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는 색재료로 해요. 색의 속성이 있죠. 색상, 명도, 채도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훈련하는 거다? 조색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교육원에 와서 저랑 칙색기 찍어 가면서 색을 맞춰보고 또 그 과정,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색의 성질, 속성들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색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배색이죠. 음식을 이제 컨셉을 잡았을 때 그 컨셉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이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겠죠. 먹는 사람들이 뭐 초등학생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의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 시험 볼 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니? 타겟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분석, 소비자 분석 후 뭘 잡아요? 컨셉을 설정한다. 요게 바로 내가 먹여야 할 사람을 배려하라는 얘기예요. 배려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좋은 요리사 될 수 있고 좋은 컬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색이라는 것은 요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거죠. 짬뽕이 빨간색일 때가 맛있어 보이잖아. 그지? 일단 눈 감고 먹으면 맛만 있으면 되는 건데 빨간색일 때 우리가 더 맛있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짬뽕은 빨간색 해주는 게 훨씬 더 짬뽕으로서의 맛을 더 높여주는 거죠. 그게 색의 역할이에요. 시각을 이용해서 특히 형태가 아닌 색으로 다른 감각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배색이고, 배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맛이 연상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부정적이고 긍정적 연상, 이 두 가지가 있고, 구체적 연상과 그 다음에 추상적 연상이 있습니다. 구체적 연상이라는 것은 실제 만져지는 형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연상되는 구체 연상은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추상적 연상이라는 것은 보통 감정과 관련돼서 만져지진 않아요. 감정과 관련해서 뭐 사랑, 열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색의 연상은 네 가지 연상, 즉 네 가지 맛이 나는데 긍정, 부정, 그 다음에 구체적, 추상적 이런 연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색상을 선정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빨강이라는 것은 구체적 영상은 태양, 불, 사과, 장미 이런 식으로 만져지는 것이고요.
추상적 연상은 정열, 활력, 혁명, 위험, 흥분, 폭발 이런 것이 바로 추상적 연상이겠죠. 예, 요거는 뭐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기억색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가 어려워? 자, 예를 들어서 포도, 보석, 라일락 어떤 색이 연상, 어떤 색상이 연상됩니까? 그렇죠. 보라색이죠. 그 다음 눈, 솜, 웨딩드레스, 병원, 설탕? 그렇죠. 흰색이죠. 뭐가 어려워, 뭐가. 자, 그 다음에 창조, 우화, 예술, 고기, 신비, 신앙 이런 뭐예요? 그렇죠. 보라색이죠. 이것은 특별하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읽어보면 보겠지만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 짜다는 느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짠 건 모양은 소금 이러고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공포 모양은 빨강, 검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채색과 그 다음에 무채색마다 느껴지는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요리하는 거, 요리. 이제 배색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색의 상징이라는 것은 심볼, 상징이에요, 상징. 연상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뭘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그 연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뭘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방차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컬러는 뭐 빨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상과 상징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상이라는 건 뭐다? 맛이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어떤 맛을 느끼는 것이고 눈으로는 맛이 아닌 연상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요, 색이라는 것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 요 세 가지 속성의 맛을 가져요. 연상되는데 자, 보통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추상적 연상에서 사랑 이것은 어떤 색상이 연상됩니까? 사랑 그러면은 어떤 색상이 맛이 느껴지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사랑은 뭐가 연상돼? 소금은 어떤 맛이나? 짠맛 이것처럼 사랑은 어떤 색상이 연상돼? 빨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셨어요? 그럼 빨강 안에서도 우리가 배웠지만 1알부터 10알까지 이 안에 또 빨강 종류별로 또 달라요. 1알은 보랏빛, 보라가 아른거리는 빨강, 5알은 순수 빨강, 10알은 노란색이 아른거리는 빨강이죠. 그러면 그 사랑의 느낌이 보라가 아른 느낄 때의 사랑과 그냥 빨강일 때의 사랑과 노랑 느낌일 때의 사랑의 느낌이 감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1알같이 보라 느낌의 빨강은 약간 어덜트한 그 뭔가 이렇게 좀 성인 사랑 같다면 10알에는 뭐예요? 좀 풋풋하고 좀 이렇게 즐거운 사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빨강의 느낌. 그래서 1알 쓸지, 2알 쓸지, 3알 쓸지, 4알 쓸지, 5알 쓸지. 어차피 사랑은 빨강인데 어떠한 컨셉에 맞는 가장 적절한 사랑을 결정하는 게 배색이에요. 그래서 뭐 10대 뭐 어린아이,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럼 뭐야? 10알 쪽이죠. 그죠? 10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욕 같네. 그죠? 10알 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컨셉, 주제가 잡히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색상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정해야 돼요? 명도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도. 자, 똑같은 빨강인데 흰색일 때 그게 명도죠. 흰색 고명도, 회색 중명도, 검정색 저명도죠. 그래서 아주 하얀색일 때는 어떤 느낌의 배색입니까?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어떤 맛이 나냐 이거예요.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 첫사랑, 풋사랑 이런 느낌의 감정이 들죠. 반면에 빨강인데 검정색으로 내려가면 어떤 색이에요? 좀 뭐 비극적인 사랑, 뭐 스토킹하는 사랑, 뭐 뭔가 불륜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명도를 조정했더니 색상의 감정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음식 말 때 소금 넣고 뭐 넣고 하듯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빨강에다가 채도를 높여봅니다. 고채도.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의 맛이 연상되죠? 열정적인 사랑, 만난 지 100일 된 사랑, 너 없으면 못 살아 사랑, 같이 진짜
죽자 사랑 뭐 이런 막 열정이 넘치는 정열적인 사랑이 연상되는데 반면에 채도가 낮춰집니다. 뿌연해집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만난 지 100년 된 사랑, 너 없어서 살 것 같은 사랑, 이제 헤어질 것 같은 사랑, 있으나 마나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색상 안에서도 정교하게 어떠한 컨셉, 주제, 계획에 맞춰서 기획을 할 때 가장 그것에 맞는 색상과 그 감정에 맞는 명도와 그 감정에 맞는 채도를 선정하고 근데 색상 하나만 가지고는 요리 안 하잖아요. 보통 포도 주스를 만들어라, 딸기 주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딸기만 갈아서 넣어도 되죠. 딸기를 막 갈아서 넣어서 먹을만 하면 그냥 그것만 써도 돼요. 그런데 100%의 딸기가 뻑뻑해. 그래서 20% 정도의 물을 넣어서 같이 섞어주면 어때요? 부드럽고 먹기 좋아지죠. 바로 전체의 컨셉, 전체의 맛은 딸기죠. 딸기 맛이 나잖아. 마찬가지 전체의 컨셉을 좌지우지하는 그 느낌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주조색 그래요. 뭐라고 한다? 주조색. 얘는 적어도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0%까지 이상 돼야 그 맛을 좌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가 70%, 사과가 30% 들어가면 이건 순수하게 뭐예요? 포도주스, 딸기 주스가 안 돼요. 이건 딸사예요. 딸사 주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도적으로 물론 딸사 주스가 컨셉이면 두 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두 개가 주조색이 되겠죠. 주조 맛이 되지만 난 포도 주스, 딸기 주스 마시고 싶어. 그러면 전적으로 딸기 주스의 느낌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딸기 주스가 70% 이상 그리고 20%의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 딸기는 아니잖아. 여전히 딸기 주스인데 물 때문에 딸기 주스가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걸 우리는 보조색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보조색. 그래서 20% 이상이에요. 그런데 좀 덜 달아. 좀 딸기가 좀 덜 달아. 그래서 여기다가 5%의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 자, 그럼 이건 설탕물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딸기 주스인데 달짝지근한 딸기 주스. 여전히 딸기 주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보조와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강조색. 강조색은 좀 강하기 때문에 보통 5% 이내, 보조색은 20% 이내 이렇게 사용합니다. 20%에서 25% 정도의 그 양, 맛으로 따진다면 양이겠죠. 근데 우리 눈으로 하는 건 양이 아니고 면적이에요.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7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주조가 되는 색을 주조색. 그 다음에 그 주조색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잘 느껴지도록 해주는 애들의 역할을 해주는 말 그대로 보조하고 강조해주는 게 보조색과 강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색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써서 그 감정에 가장 적절한 느낌이 나도록 색을 배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것은 더욱더 맛있는 느낌의 감정이 들게 해주도록 색상, 명도, 채도 쓰는 거예요. 그게 배색이에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글도 색상 이렇고 명도 이렇고 채도 이래요. 이유는 하고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그 글 자체를 무슨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도는 어떤 맛이 나느냐 밝고 어둡고 무겁고 가볍고 요 정도의 맛이 느껴지는 애고요. 채도는 보통 강하고 선명하고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 나는 애예요. 보통 가장 맛의 전체의 느낌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색상입니다. 색상에서 대부분 연상되고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상을 선정하고 그 색상의 느낌에서 더욱더 뭔가 섬세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활력인데도 그 활력의 느낌을 채도와 명도로 잡아가고 또 혁명일 때도 마찬가지 되게 더욱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명도와 채도로 잡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 뭐 배색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의 이 배색 강의는 기본이 여러분이 그 디자인 플러스라는 강의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 중에 유튜브와 카페에 디자인 플러스, 디자인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보통 1강부터 5강을 좀 꼭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배색이라는 것은 색을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색을 쓰는데 보통 그 컬러는 시각에서의 어떤
거 색에 대한 담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보통 다른 감각과 관련된 주 디자이너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컬러를 담당해서 함께 일을 해주는 스텝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있으면 그 함께 일하는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음향 감독이 있듯이 그 전체에 일하는 담당에서 우리는 뭘? 컬러를 담당하는, 색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 디자이너가 어떤 목표를 갖겠죠. 이런 컨셉으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공포 영화의 장면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각에서는 형태죠. 그럼 형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공포와 관련된 것들을 포지션하겠죠. 그 다음에 소리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영화니까 향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향기 나는 듯한 이렇게 이슬 이렇게 막 그 안개 같은 걸 자욱하게 해주면 뭔가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예, 그 다음 촉감도 되게 공포와 관련된 촉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더의 형태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것들이 다 난색의 고명도의 고채도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버립니다. 그 공포의 느낌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그 주 컨셉에 맞게, 그러니까 공포에 맞게 색상도 선정하고 명도도 선정하고 채도를 선정한 애들을 쫙 주조, 보조, 강조를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요 느낌이 너가 원하는 공포의 느낌의 가장 뭐예요? 그 공포의 쾌감을 상승시켜줄 만한 색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배색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입에서 맛이 느껴지는 것과 같은 눈으로 색을 보는 것은 뭐한다? 맛을 느끼는 거랑 똑같다. 우린 그래서 그걸 맛본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연상된다. 그래서 연상과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만 읽어본다면 이걸 뭐 암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느낌으로 우리가 소금 먹으면 짜다, 설탕 먹으면 달다 이렇게 알듯이 짬뽕 먹으면 짜다, 맵다 이렇게 알듯이 그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연상과 상징의 개념, 시각을 통해서 색을 보는 것은 입으로 맛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을 먹은 거나 눈으로 빨간색을 본 거나 똑같은 건데 입으로는 먹는 거고 눈으로는 보는 거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빨간색을 먹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뭘 쓴다고요? 연상된다라고 하고 연상에는 부정, 긍정, 구체적, 추상적 연상이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떤 색상을 선정하고 또 어떤 느낌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명도, 채도를 선정해서 그거에 주조, 보조, 강조를 만들어서 맛있는 건 배색을 통해서 더욱더 맛있는 느낌이 들게 해주시고 행복한 건 더욱더 행복한 느낌이 들게 해주시고 슬픈 건 더욱더 색으로 슬픈 느낌이 나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해서 주조, 보조, 강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색상과 이 명도와 이 채도를 선정했는지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것, 주 디자이너가 원하는 컨셉에 맞도록 배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연상과 상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공감각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반응, 우리가 색을 보고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 다음에 뭐 색의 형용사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래서 어떤 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맛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상이 무엇이냐, 상징이 무엇이냐. 자, 배색의 가장 기본은 그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열정적인 느낌의 맛을 만들어라. 그러면 열정의 맛이 느끼는 것과 가장 비슷한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해서 써야 되니까, 그죠? 예, 그 연상이라는 개념,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배색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배색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만 이해한다면 되게 쉬워요. 하여튼
지금 현재 조색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조색과 함께 배색도 계속 해 가시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열심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색과 함께 배색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